다나스는 일찍 소멸했지만 남부에 많은 비를 뿌려 농지와 도로, 집이 잠기고 산사태도 났습니다. 제주 산간은 10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중재를 요청했다며 양국이 모두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재 계획은 없고 양국이 해결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 정부가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황 대표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을 뿐이라며 반박해 여야 관계에 또 긴장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5호 태풍 다나스가 오늘 낮에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소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제주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린 다나스, 당초 이 남해안 쪽으로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제주를 지나서 이게 올라오면서 세력이 약해져서 이 진도 앞바다 쪽에 상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좀 위성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면 지금 남해안 쪽으로 좁게 빨갛고 보라색으로 보이고 또 파랗게 보일 텐데 이 남부지방과 또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와 이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뉴스7은 이 태풍 다나스 상황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준명 기자, 이 비바람이 참 강하게 부네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은 오늘 낮 12시쯤 진도 서쪽 약 50km 해상에서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을 뜨기 힘들 만큼 강한 비바람이 여전합니다. 여객선들은 오늘 하루 운항을 중단하고 풍랑을 피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수증기로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는 해제됐고 제주와 남해안에는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이틀 동안 강수량이 1100mm를 넘었습니다. 전남 여수 거문도는 340mm, 지리산 일대는 380mm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완도에서는 항구에 배를 정박시키던 64살 김모 씨가 홑줄에 걸려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여객선 운항은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낮 4시를 기준으로 제주와 목포, 여수 등에서 83개 항로 여객선 121척이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제주공항 34편, 김포공항 26편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이틀 동안 항공기 131편도 결항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만 승객 14,000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오후부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비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자, 이 시각 비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군요. 자, 이번에는요, 태풍이 휩쓸고 간 제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고 주택과 농작물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 상황은 오선열 기자가 종합을 했습니다. 가게 안에 빗물이 가득합니다. 급한 마음에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아침에 막 이거 푸다가 막 짜증이 나갖고 이제 뭐 퍼도 뭐 당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길이 돌과 모래로 가득합니다. 중장비가 바위를 치우고 호화포스로 진흙을 치웁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오름에서 내려오는 사토랑 돌들이 흙이 전부 다 일로 내려와 버려. 그럼 이 앞에가 전부 다 흙 받아들여.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에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감귤 비닐하우스 923제곱미터와 홍밭 5319제곱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뒀던 깨밭은 비바람에 모두 망가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깨도 흉작이 됩니다. 꽃이 다 떨어져 버리면 열매가 안 맺죠.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이틀 동안 1090mm가 쏟아졌습니다. 서귀포에 320mm, 제주시에는 230mm가 내렸습니다. 제주 성산포는 어제 하루 262mm가 내려 7월 하루 최대 강수량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틀 동안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등 비 피해 93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자, 좀 전에 여수 리포터 연결을 해서 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만 이번엔 남해안 전체 지역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등 이 남해안 곳곳에 지금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사태 옹벽이 무너지고 바닷물까지 역류를 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소식은 이심철 기자입니다.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른 정강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빗물이 소용돌이를 치고 산기슭 도로는 빗물이 계곡처럼 흐릅니다. 빗물이 벼소로를 타고 팔팔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선이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신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오늘까지가 바닷물이 가장 높은 만조기입니다. 바닷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마저 들썩거립니다. 올라오는 건 다 바닷물입니다. 찌꺼기나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바닷물에서. 그런 게 막 나중에 비 오고 나면 완전히 이 안에 다 잠기고 엉망이 되는 거지요. 전남 고흥군에서는 논 5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에 옹벽이 무너져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집이 무너진 것 같다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정신 하나도 없어. 경북 청도군에는 오늘 시간당 80mm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강수량만 500mm에 이릅니다. 산사태가 잇따랐고 도로가 유실되면서 시민 2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바로 밑에는 안 보이고 앞에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쪽에는 20m씩 오르고 내려가잖아요. 오늘 하루 영남과 전남에서만 비 피해 163건이 신고됐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올스타 경기는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자, 그런데 태풍 다나스가 예상보다 일찌감치 소멸되기는 했지만 이 한미일 기상당국이 각각 내놓은 예보 중에서 우리 기상청 예측이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자, 그동안 잦은 기상 오보에 이 오보청이라는 오명까지 붙은 기상청이 아주 모처럼 체면치레했다 이런 평가인데 미일 모두 틀린 이 태풍 경로 우리만 맞춘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어제 기상청이 내놓은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입니다. 한반도 중부를 관통할 것이란 미국과 일본의 기상청 예보와 전혀 다르게 예측한 겁니다. 3국 간 예보 대결의 결과 우리 기상청의 판정 승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진도 앞바다에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우리 기상청 예보가 실제와 가장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바다 온도를 고려한 게 정확도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만난 태풍이 힘을 잃고 꺾일 것이란 예상이 적중했단 겁니다. 저수온역에 들면 태풍이 열적 에너지를 잃게 돼서 쉽게 약해지고 바람이 우리나라 내륙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빨리 소멸한 걸로. 지난해 8월 태풍 솔릭 예보에서 일본에 뒤졌던 기상청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600억 원짜리 차세대 슈퍼컴퓨터도 들여올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가 산이고 공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고층 건물도 많아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예보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예측 모델과 예보관의 판단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관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 중재의 전제 조건으로 한일 두 정상이 다 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나서는 조건으로 한일 정상 둘 다 원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s like. 트럼프 대통령은 또 둘이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여만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한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정상 차원의 첫 관여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협정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기는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자, 어제 고노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면서 발언을 끊고 무례하다고 공격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고노 외무상이 실무진과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느닷없는 즉흥 발언에 일본 실무진도 놀랐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와 만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남 대사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 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발언하자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끊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 이미 한국의 제안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무례하다고 언성을 높입니다. 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취재진 앞에서 대사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사전 협의 없이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느닷없는 무례 표현이라며 외무성 간부도 이 발언에 놀라움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징용공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을 거절한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향후 보복 조치를 두고 국제사법재판소 즉각 제소보다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나 관세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이렇게 한일 간의 대치 종국은 한층 더 긴박해지는 상황인데 정작 전면에 나서서 아주 바삐 움직여야 할 우리 외교수장 강경화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에 김현정 청와대 2차장이 전면에서 모든 문제를 좀 조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다음 개각 때 외교장관으로 발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한 어제 한국에선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신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나섰습니다. 1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며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외교부 차관급 직원들과 함께 백악관 핵심 인사들을 만나고 온 데 이어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까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가뜩이나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강 장관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 오죽하면 언론에 쇼윈도 외교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그만두시는 게 대한민국과 개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김 차장이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재협상을 이끌었던 김 차장은 현 정부 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를 다시 재협상하는 데 성공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D램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작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주가 하락의 울상입니다. 이 소식은 김지아 기자입니다. 컴퓨터 PC에 주로 사용되는 D램 메모리칩 현물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2주 전과 비교해 최고 25%까지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 D램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연일 상승세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최근에 특별히 수급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디램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소재 생산업체들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 다이킨 공업 등 일본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세입니다. 최대 판매처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산 소재의 국산화나 소재 다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고순도의 불화수소입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은 어설픈 겁니다. 현재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의 디램 재고량은 3개월치. 아직은 공급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까지 지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선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70대 차량 방화 시도 등 높아진 반일 감정의 일본 대사관 앞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촛불 집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선 오후 6시부터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엔 전쟁 범죄 반성을 요구하는 촛불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역 보복 조치를 결정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 이전에 진정한 사과부터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 연맹 등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은 저마다 아베 정부 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앞서 오후 4시 반엔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단체의 일본 규탄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선 보수단체들의 주말 집회도 열렸습니다. 경찰도 일본 대사관 주변 경계 근무자를 늘리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 대사관 근무자의 출퇴근 안전관리를 위해 주차장 쪽 경비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오늘 서울 당산역 고가도로 밑을 달리던 시내버스가 기둥에 부딪혀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 자체가 위험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버스 앞유리는 온통 금이 갔고 운전자석은 사고 당시 충격에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김포에서 여의도로 향하던 시내버스가 고가 기둥을 들이받은 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우회전을 하던 버스는 경계석을 넘어 이곳 기둥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최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탑승 중이던 승객 7명은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구간을 들어서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 같고요. 차량 결함 가능성이라든지 운전자 건강 상태라든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구간이 내리막의 급커브길이다 보니 사고가 잦았다며 잘못된 도로 설계도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스 사고만 3번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일반 사고도 한 3번 정도? 한 6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총. 저도 이쪽으로 빼서 가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고 사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영국 유조선을 잇따라 억류하면서 긴장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을 본격화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영국 유조선 메스다르호도 억류됐다고 알려졌으나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영국이 시리아 제재 위반 건으로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There will be serious consequences if we're not able to resolve it quickly. 이란은 또 자국 무인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복서함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찰 임무를 마쳤다는 증거라며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무인기가 퇴각 신호에 응하지 않아 격추했다고 재차 강조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No doubt about it. No, we shut it down.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60여 개 동맹국을 상대로 안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 각 국가들을 상대로 동참해달라는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 간에 합의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판문점 회담 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한미 군사훈련에서 어떤 약속을 한 건지가 궁금해집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입을 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그대로라면서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합의한 미북 간 신뢰 구축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19-2 동맹훈련이 현실화된다면 비핵화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넉 달 전 새로운 한미훈련인 19-1 동맹연습 때도 북미 공동성명과 북남 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략적 목적은 이제 비핵화 협상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당장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뿐만 아니라 아예 연기를 중단 자체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한 미군을 관장하는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다음 달 실시하라고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지금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정상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야기가 다 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북한의 일관된 대남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예.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북침 핵 전쟁 연습이다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해 왔거든요. 네. 비핵화 협상을 매개로 해서 드디어 작년 6월에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합훈련 중단을 약속받았고 네. 그 말대로 금년 들어서 키리졸브, 포리글, 그다음에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중단됐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이 연습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맹 19-1, 19-2 새로운 연습을 지금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예. 이것마저도 이번 실무 협상을 빌미로 해서 예. 완전히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약속된 것을 약속이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폼페이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방금 보도를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 거다. 자, 중단했지 않냐. 그 대신 규모를 줄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예. 그건 예정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무 협상 같은 거는 당장 2, 3주 내에 이루어질 것도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실무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실무협상, 미국이 실무협상을 제의했고 관련된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럼 북한이 답을 안 내고 있느냐. 저는 우선 북한이 당장 실무협상을 해도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구심.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서 미국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같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협상팀을 꾸려야 되고 뭔가 가시적인 합의를 내려면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그 과정에서 뭔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김정은이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해놓았고 그렇다면
아마 늦어도 8, 9월 안에는 8, 9월 안에. 실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좀 바꿔보죠. 군 원로들이 청와대에 가서 오찬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정경두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분위기는 사퇴 안 시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 예,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또는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야당이 이제 끊임없이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결의안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결국 청와대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정경두 장관은 청와대 뜻을 잘 알고 또 그 뜻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만큼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리죠. 경계 실패, 군 기강회의, 군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안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 진전이 없고 핵개발 강화하고 있고 결국 지금 기강회의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이거야말로 위기인데 저는 군은 본연의 임무, 국민을 지키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선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그저께 만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준비도 대책도 없었던 청와대에 화가 난다고 했고 청와대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회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고심 끝에 제안한 대안밖에 없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공동 발표문에 대일 비상협력기구 설치가 포함된 걸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그르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정부에 화가 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일 특사 파견부터 탈원전 문제까지 모든 질문에 답을 줬다며 준비가 안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비상협력기구 구성도 황 대표가 제안한 민간 참여를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 관계자는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회동 이틀 만에 청와대와 제1야당의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유일한 성과인 비상협력기구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한 명이 오늘로 9일째 단식 중인데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짜장면을 몰래 먹었냐는 조롱이 나왔고 당사자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혁신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단식이 9일째 이어지자 몸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7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바로 잡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도부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혁신안이 손학규 대표의 반대로 상정조차 안 되자 투쟁에 나선 겁니다. 손 대표는 혁신이 배후에 당을 깨려는 세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혁신위원회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솔직히 고민이 큽니다. 손 대표 지지자들은 단식 중인 권 위원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좀 몰래 밥도 먹었어? 짜장면도 먹고?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혁신위원들의 항의도 더 거세졌습니다. 대표님, 피하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당초 어려운 최고위하면 권성준위원 당시 너를 넘깁니다. 결국 눈물이 나옵니다. 잘못된 거는 끝까지 좀 바로 잡고 싶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단식이 열흘을 넘기면 위험하다며 모레까지 해법을 내놓으라고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금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금리가 내리면서 이자 부담이 적어지자 부동산 시장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어제 마감된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금값은 1g당 54,580원. 2014년 금시장 개장 이후 역대 최고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그제 54,000원을 돌파하더니 이틀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초 46,240원으로 시작한 금값은 가파르게 상승해 18.04%나 올랐습니다. 금도 달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경기 둔화 우려 시기에는 그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3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들썩일 조짐입니다. 어제 개관한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견본주택에 첫날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초입기에 들어간 데다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까지 줄면서 기대 심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금리가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거 봐갖고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들어오는 걸로,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꺼내든 금리 인하 카드. 하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낮추며 금과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북선박 원비어 가족의 북한에서 억류돼 있다 사망한 원비어 가족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억류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법원이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판결로 원비어 유가족이 사실상 소유권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족이 숨진 원비어의 배상금조로 선박 소유권을 주장해 왔기 때문인데요. 북한 화물선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최소 17억 원에서 최고 35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지만 사실상 고철 덩어리로 폐기한 뒤에 나오는 고철 가치만 쳐준 겁니다. 원비어 유족은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미국 법원은 북한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공장. 지금 보면은 엄청난 폭발 구름이 보이는데 우선 어디입니까? 네, 중국의 허난성 가스 공장이 폭발한 모습입니다. 네. 순식간에 흰 구름이 수천 미터 높이로 솟구쳤는데 이 모습이 SNS로 퍼졌고 중국 언론은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항공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보면 반경 3km가량이 폐허로 변해 예.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공장은 전쟁 폐허처럼 변했는데요.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뜨거워요, 고마워요. 핸드폰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또 삼성 스마트폰을 조롱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5G 서비스가 되는지 체험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네. 돌연 갤럭시 S10을 아이스박스에 넣었습니다. 엄청 뜨거웠다. 여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놀렸는데요. 예. 이 기자는 지난번에 접히는 갤럭시 폰 사이에 핫도그를 넣고서는 사지도 말고 접지도 말라면서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던 그 당사자입니다. 조금은 장난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고마워요. 요건 무슨 내용인가요? 필리핀 세부 바다에서는 보트가 전복돼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다행히 한 사람이 방수 기능이 있는 갤럭시 S8로 구조를 요청해서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 탑승객 중에 캐나다 사람이 갖고 있던 갤럭시 폰의 SOS 기능으로 구조대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은 물에 빠진 탑승객의 전화기 중에 유일하게 갤럭시 S8만 작동이 됐다면서 삼성의 기술력에 감사드린다는 이메일을 삼성 필리핀 법인에 보냈습니다. 예. 이 갤럭시 폰은 바닷물에 빠진 뒤 30분 후에도
작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라이온킹이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우리 영화 나란 말싸미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극장에서 맞붙게 될 두 영화를 구민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밀림의 왕자 심바의 탄생을 축하하며 동물들이 울부짖고 아기 사자 심바는 친구들과 뛰어놉니다. 제작진은 이런 실사 같은 영상 구현을 위해 6개월가량 아프리카에서 자연환경과 동물을 관찰했고 실사화를 위해 포토리얼 CGI를 합친 혁신적인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감이 좀 살아있었고 또 IMAX로 크게 보니까 옛날에 좀 애니메이션으로 보던 어떤 그런 기억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극실사와 극대화로 인해 동물의 의인화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물들 표정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동물들이 정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송강호가 열연한 나란 말싸미의 세종. 인간 세종대왕의 이면을 그려내며 한글 창제 비화를 풀어냈습니다. 극중 세종대왕보다 배우 송강호가 더 돋보인다는 평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미지 속에서 갇혀있는 위대한 성군에 대한 모습을 차곡차곡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극장가에 맞붙은 헐리우드의 라이온킹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의 대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왜 안 된단 말인가? 태풍 다나스는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남부 지역 곳곳이 침수된 건 물론이고요. 나무가 쓰러지고 전국 대부분 공항에서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미 이런 상태에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비가 집중되는 남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지역은 비가 오다 그치다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해안가로의 접근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의 여파로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옷차림은 시원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매우 후덥지근할 텐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대구는 32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이때는 장맛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